안녕하세요. 영어 오스카입니다. 바로 5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강 1번입니다. 주제는 나치가 되는 거고 기계 사용을 반대했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계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노동을 기계가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 반대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조금 더 생각을 했다.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했다가 되겠습니다. 얘가 좋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 기계 사용을 반대했어요. 왜 그랬냐면 노동자들이 조금 더 고용을 높이고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보면은 여기 1번에서는요. 삽입이 나올 만한 게 있어가지고 미리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거야. such effort가 중간에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이면 이 문장 그러한 노력이 뭔지 앞에 나왔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문장 삽입이 가능하고요. 답은 3번 쓰면 됩니다. 그냥 삽입 나오면 요거는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갑시다. 1965년도인데 언제냐면 첫 번째 컴퓨터가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기기가 도입이 됐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경고했냐면 뉴욕타임즈에 경고를 했대요. 명사라고요. 야, 능숙한 사람들 있잖아.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deprive는 원래는 빼앗다인데 pp가 되기 때문에 빼앗기게 되는 거야. 사람들인데 빼앗겼대. 뭘 빼앗겼냐면 자기의 어떠한 지각과 쓸모없음을 빼앗긴 유용함을 빼앗긴 사람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은요 쓸모가 없어졌어.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될 거냐면 미국의 히틀러에게 이상적인 환경이 될 거야. 왜냐면 그 히틀러라는 사람은 유대인 학살을 했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요. 이렇게 경고를 했대. 그 능숙한 사람들의 지각과 쓸모 있음이 이런 것들을 빼앗긴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빼앗겼어. 그러한 사람들은 미국의 히틀러에게 이상적인 환경일 거야 라고 경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기계에 도입이 되면 사람들이 잘린다라는 말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 보면 근데 아마도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상하게도 히틀러와 그의 정부는 were aware of 인지 잘 알고 있었대요. 뭐냐면 이러한 파괴적인 힘을 알고 있었대요. 뭘 폐기하는 거면 노동을 대체하는 그 기술의 파괴적인 힘을 잘 알고 있었대.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 안 좋은 게 생기겠구나라는 걸 인지를 했다고요. 첫 번째 문장을 뒤집은 거예요. 지금이 첫 번째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면 히틀러가 좋아할 거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히틀러라는 사람은요.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에 안 좋은 파괴적인 힘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임명했대. 챈슬러는 총리예요. 수상. 그래서 독일의 1933년 1월 30일에 독일의 수상으로서 그가 임명을 했고요. 걔가 헤럴드가 뭐냐면 보고했답니다. 뭐냐면 뭘 보고했냐면 산업화 이전의 정책이야. 여기서 산업화라는 게 뭘 말하는 거겠니? 기계를 말하는 거겠죠. 기계 이전의 정책으로의 회기를 공언했답니다. 기계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게 회귀하자는 말은 다시 어디로 가자? 다시 인간으로 가자. 이겁니다. 인간으로 가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뭘 추구했냐면 요거 단어 하나 볼게요. 제한했대요. 주제와 연결되는 거니까. 제한했는데 뭘 제한하려고 했냐면 the use of machinery 했죠? 기계의 사용을 제한하려고 했죠. 됐습니까? 자, 히틀러가 독일의 수상이 되자마자 다시 이제 기계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자라는 정책을 폈다고요. 기계 제한하자. 자, 나치당이요. 나치당 여기인데 어디냐면 여기가 어디냐면 요렇게 where입니다. 나치당이 투표자의 50% 이상을 딱 땄대요. 그 해에 이렇게요. 여기 지역에서는요. 이 지역에서는 나치가 이겼어. 그게 거의 이 지역에서는 그러한 노력, 여기서 그러한 노력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다시 한번 기계 사용을 제한해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노력이요. 이러한 노력에 해서
effort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추구했다는 자체가 뭔가를 노력했다는 의미로 보기 때문에 내용 연결해줘가지고 여기가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삽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뭐가 되었냐면 주요한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요거 삽입 기억하세요. 3번이에요. 3번. 자, 기술적인 실업, 기술에 의한 실업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술 때문에 실업이 생겼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이 상원은 디크리드가 공언했습니다. That 기계라는 건 will not be installed, 설치되면 안 돼. 어디에? 공장에. 기계 설치하지 마. 뭐 없이, 특별한 허가 없이는, 그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기계 일단 설치는 반대. 왜? 노동자가 일을 해야 되니까. 자, failure to 뭐뭐 하는데 실패했대, 안 됐대. 자, comply가 준수입니다. 준수.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데 실패한 거. 그러니까 지키지 못했던 건 못 지키면 뭐 엄청난 처벌을 이끌었고요. 심지어 being forced to에서 이렇게 being forced 이게 2번이고요. 1번이라고 해서 2에 받아주는 거예요. 병렬 구조. 그러니까 엄청난 페널티를 이끌 거고요. 심지어는요. 강요가 될 거래. 뭐 하도록? To shut down. 정부에 의해서 일단 shut down. 아예 뭐 멈춰버리게 강요했다고요. 일하지 마. 오케이. 너네 공장 폐쇄. 이렇게 했다고요. 1933년 8월에 이 사람은요. 누구였냐면 이렇게 나치 노동당의 리더였던 이 사람은 made 보이죠. made clear. 명확하게 했답니다. 뭘? 이 대절을요. 어떻게 했냐면 자, 기계는 하면 안 돼. 직업 일하는 사람들의 일을 위협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게 하지 않을 거야. 언제? 미래에. 그렇죠, 이렇게.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그는 대중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never again이라는 부정어가 문도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 뭐 된 거예요? 도치된 겁니다. 됐죠?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조동사 튀어나온 거예요. 노동자들은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이렇게 선언했답니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까? 네, 5강 1번이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나치는 기계 사용을 반대했다. 노동자들을 위했다라는 걸 보면 되고요. 삽입 보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서술형 봐도 괜찮은데 안 나오니까 필요 없고요. 이런 경우를 할 수 있게 제한했다. 빼앗겼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2번으로 갈게요. 2번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뇌의 가소성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소성이 뭐 하면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걸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주제는 뇌의 가소성의 예시, 런던 택시입니다. 내용 설명을 한번 할게요. 뇌가 계속해서 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좋은 예시가 런던의 택시기사들이었답니다. 런던 택시기사들은요. 뭐 런던에 있는 모든 길과 뭐 모든 것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봐요. 통과한 사람만 택시기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학습을 하게 되면 점점 뭐 알 수 있다. 뇌가 계속 좋은 쪽으로 변화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어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에 renown 뜻이 뭐냐면 유명한이란 뜻이고요. 이거만 learn by heart가 이게 암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암기하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예시인데 놀라운 요게 가소성이야. 뭐에? 인간 뇌에 놀라운 가소성에 가장 잘 알려진 예시가 뭐냐면 연구인데 어떤 연구냐? 이러한 연구를 합니다. 런던 택시 기사의 2000년도에 만들어진 연구죠. 됐죠? 자, 런던 택시 기사들은요 유명했대. 뭐가 유명했냐면 슬로우와서 내가 뭐뭐 동안 내내 하지 말고 이걸 모든이라는 뜻으로 봐버리라고요. 전 세계에서 유명했답니다. For 그들의 상세한 지식인데 길이나 뭐 길의 배치나 뭐 일방 통행이나 이런 런던의 모든 교통들을 뭐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되게 유명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택시 기사 중에 런던의 택시 기사만큼 그 나라의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였대. 이제 나오죠. 놀라운 건 뭐였냐면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들이 암기했다는 거지. 그 모든 정보들을 암기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요. 그 큰 도시, 대도시의 길들을 뭐 이렇게 운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 하면서 잘 봐. 이거 하면서의 컴마 ing 승객들을 A에서 B로 데려다 주는데 이게 없었대. The aid of manual. 어떠한 설명서의 도움, 그러니까 뭐 지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의 도움 없이 그냥 바로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걸 암기했고요. 뭐 또한 도움 없이도요. 뭐 설명서나 맵 같은 것 없이도 그냥 알려줬다는 겁니다. 요게 놀라운 거야. 다 외우고 있었다라는 거지. 뇌가 계속 발달한다는 거지. 이거 말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요. it 보이니까 뒤에 이렇게 to 보이면 되거든요. 뭐 문법 좀 볼까요? 여기 it 보이고요. 이 to. 그다음에 여기 take 보이죠? 그러니까 take는 시간, 노력, 돈 뒤에 to 부정사가 온다는 거. Learn this massive amount of material. 그 자료에 엄청난 양을 학습하는데 한 후보 운전자들은 2년 정도가 걸렸고요.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어떤 험악한 시험, 험악한 구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죠. 그 시험의 이름이 The Knowledge랍니다. 됐죠? 2년 동안 엄청 노력해 다 외우려고. 그리고 시험을 봐. 그러니까 2년 동안 내가 계속 뭐 한다는 거야? 발달한다는 거잖아요. 가소성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니들 말할 필요도 없어. 말할 필요도 없이 런던의 택시 기사들은요. 엄청난 부담이 있었겠죠. 어디에? 그들의 기억력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외워야 하니까 기억에 엄청난 부담이 되었겠지. 특히나 어디냐면 자, 뭐라고 알려진 형태냐면 이렇게 알려졌대. 어디에? 작업 기억이라고 불리우는 그 형태에 엄청나게 부담을 줬겠죠. 됐죠? 근데 이 작업 기억이 어떤 곳이냐면 where 뒤에 문장 완전한 거요. 설명한 겁니다. 작업 기억은 규칙과 사실들이 자, 지속적으로 be in mind. 염두해야만 해. 됐죠? 무조건 계속해서 규칙과 생각, 사실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둬야 돼. 근데 얘 빈칸 나올 수 있어요. 빈칸 좀 보시고요.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겁니다. 계속 진행되는 행동을 결정하는데 계속해서 염두에 두는 부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식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되는 거야. 계속 암기해 계속해서 진행하는 행동을 결정하는데 뭐 이런 규칙과 사실들을 염두에 두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뇌의 가소성이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이 작업 기억 여기다. 됐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해서 뭐 한다? 발전한다. 왜? 멈춘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뭔가가 진행 중이거든.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작업 기억으로 알려진 형태의 부담을 준다. 그러니까 부담을 줘서 뭐 발전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가소성에 대한 설명이야. 2년 동안 외우면 외워진다라는 거지. 너희도 하다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똑같이 인간의 뇌는 가소성이 존재하니까 공부해라. 알겠습니까? 네. 3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아침이라 말이 꼬여요. 자, 5강의 3번의 주제는 요겁니다. 가상현실의 수용 정도가 초보자가 전문가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조금 더 있는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건 초보자가 조금 더 그럴 수 있다. 여기에 초보자와 전문가의 그 구별 기준이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그러니까 초보자가 전문가에 비해서 경험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됐죠? 얘네는 야 이건 뭐에 따르면 이건 아니잖아. 이게 되는 건데 초보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초보자가 전문가보다 뛰어나다. 여기서 가상현실을 만드는 건 당연히 여기서는 텍스트 뭐요?
글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가상현실을 만들어내. 근데 그걸 누가 더 잘 받아들이냐가 되거든요. 이거 조금 봐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마지막 문장을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중요하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텍스트입니다. 이거 봐봐. 글이야 글. 뭐 글, 뭐 문자 이런 거죠. 이게 묘사할 수 있는데 세상을 묘사하는데 어떠한 세상이냐면 자 완전히 defy가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 우리의 뭐 이렇게 뭐죠 이거 뭐라고 하죠? 실증적인 지식을 저항한다고요. 자 여기 실증한다는 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실제 세상을 완전히 저항하는 세상을 묘사한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을 말하는 거고요. 자, 즉 어떠한 세상이냐면 with a different set. 자연 법칙과 인간의 관행들과는 뭐 다른 세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는 어떠한 다른 그러한 세상을 묘사할 수 있다. 됐죠? 글을 통해서 가능한 거야. 뭐 영화나 뭐 사이파이나 뭐 공상과학이나 일반 소설들 같은 경우가 되겠죠. 새로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해리포터요. 아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다고요. 잡았나요? 네. 그러한 상상의 세상은요, 가상세계는요, 뭐 할 수 있냐면 역설적이게도 이해를 강화시킨답니다. 이거 뭐예요? 허구의 이해를 강화시키죠. 왜냐하면 독자들이 뭐 하기 때문에 이겁니다. 밑줄이요, 이렇게. lack experience입니다. 가상현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허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했더니 그 허구의 세상을 더 잘 이해하더라. 무슨 말이지? 볼게요 한번요. 직면했대요. 세상에 직면했는데 때부터 갈게. 당연히 어떠한 이게 현실 세계라고요. 실증적인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세상이요. 가상현실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안답니다. 인지한답니다. 그 가상의 세상은 허구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이거 해리포터 호그와트 그거 아니잖아. 가짜잖아. 그렇죠? 직접적인 느낌으로 안답니다. 그건 진짜 아니야. 됐습니까? 쉽죠? 이거 봐봐. 실증의 세상과는 뭐 일치하지 않는 그 가상 세계는 허구야.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리고요. 전문적인 리더로서 포인트 봐보세요. 전문이에요. 전문적인 리더로서 나프 디멘스에서 그 가상 현실에 대한 신뢰성을 요구를 하지 않는답니다. 전문 리더들은요, 이 가상현실을 믿을 만한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데.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건 가상현실이 진짜가 아니잖아. 굳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뭐하는 경향이 있대. 이렇게 해서 밑줄을 긋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세상이 현실 세상과 유사하면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됐죠?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우리가 좀 배운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알아요. 이거 가짜구나. 알고요. 굳이 그 허구의 세상에 대한 진실성을 요구하지 않아. 아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유사하면 더 그렇죠. 뭐 비슷하면 더더구나 필요 없죠. 알고 있으니까. 근데 볼게요. 이게 너비스가 뭐냐면 초보입니다. 초보. 반대되는 개념. 초보의 독자들의 반응은 자, 얘네들은 지금 뭐가 없는 거냐면 이게 없는 거야. 지금 요거랑 연결되는 거야. 경험이 부족해. 초보의 리더들은요. maybe rejection. 거부해버리죠. 자, 동그라미 거부할 수도 있고요. 야, 그거 아니잖아. 안 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허구의 세상은요. 뭐라고 인지되냐면 사실이 아니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열등해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요. 에이, 그게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거부해버릴 수 있다고요. 경험이 부족하니까. 근데 있잖아. 하지만 만약에 그 초보 리더들의 인지적인 접근, 학습에 대한 그 접근의 부분이 바로 창의적 놀이래. 예를 들어서 영화나 소설이야. 그렇게 되잖아. 재밌게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잘 봐. 오형식이에요. 이렇게 그 상상의 세상을 가상현실을 상당히 더 밑줄 그을게요. tangible 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믿을만하다고 해버립니다. 여기서 dam은 허구의 세상 말하는 가상현실. 가상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믿어버리고 더 믿어. 오 진짜 같은데? 진짜인데? 이렇게 믿거나 더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누구보다요? 더 합리적으로 전문가 리더들보다는요. 조금 더 믿게 된다고요. 이게 영화나 소설이 돼버리면 일반적인 가상현실은 믿지 않아. 아 뭐야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딨어라고 하는데 이게 영화나 소설이 돼버리면 더 믿어. 초보자들이 더 믿습니다. 호그와트 더 믿어요. 이거요. 이게 빈칸 나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빈칸 좋죠 이게. 초보 독자들의 제한된 경험. 그쵸? 얘네들은 경험이 별로 부족해. 뭐에 대해서? 실제 세상에 대해서도 경험이 부족하단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 해리포터를 더 재밌게 많이 보는 애들은요. 어른들보다 누구야? 아이들이죠. 실제 세상의 경험이 부족하잖아. 그런 애들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그들은 잠재적으로요. 더 쉽게, 자, 낱말 더 쉽게 그 광범위한 허구의 세계를 받아들여요. 다음이요. 자, 요거 하나만. ascribe A to B. A를 B의 속성으로 보다는 거거든요. 뭐 없이 그 엄청난 더 커다란 깊이의 진실을 가상현실의 속성이라고 묘사하지 않아. 속성이라고 여기지 않아. 그 생각하지 않아. 아예 생각을 안 해. 진실을 허구의 속성이라고 아예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더 잘 받아들여. 따라서 그렇게 해서 빈칸 나옵니다. 자, take 상당한 인지적 점프를 해요. from to예요. 지금 현실 라이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가상현실로의 커다란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더 잘 받아들이니까 가상현실로 더 쉽게 빠져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자, 현실에서 가상세계로 상당히 인지적 점프를 도약을 한다는 건 현실에서 가상현실로 더 깊이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거야. 요거 빈칸 나오면 너무 좋겠죠? 빈칸이요. 해리포터 기억하세요. 전문적인 리더들은 보면서 굳이 이게 허구인지 사실인지 구분을 안 해. 알고 있으니까 이미 직관적으로 아는데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은 원래 일반적인 가상현실은 거절을 해. 뭐야 이거? 야 아니잖아. 무슨 소리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만약에 영화나 소설 읽는 게 돼버리면 전문가 집단보다 더 쉽게 믿어. 왜? 현실에 대한 경험이 뭐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진짜 있는 것 같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린아이, 특히 어린아이들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중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쉽게 빠져든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세요? 3번이었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의 내용은 이거야. 영양실조가 있는데 영양실조 원인을 처음에 우리는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단백질이 부족해서 영양실조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칼로리가 부족한 거였다. 일반적인 식사로도 충분히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단백질을 추가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부족이 영양실조가 아니고 그냥 먹는 게 부족해서 그랬다라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질문. 비건은 극단적인 채식주의자. 아예 안 먹어 동물성을. 아니면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비건들과 채식주의자에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Where do you get your protein? 너 단백질 어디서 얻어? 야, 식물엔 단백질이 없잖아. 라고 한다고요. 자, 프리발스는 유행이에요. 유행인데 그러한 질문의 유행. 야, 너 채식주의자, 너 단백질 어디서 얻어? 야, 비건, 너 단백질 어디서 얻어? 라고 하는 질문. hangover, from에서 유물이었다. 옛날 거였다고요. 초기 시대의 유물이었죠. 옛날 거였죠.
starting, ing 분사구문이요. 시작하면서 1930년대에 시작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영양학자들은요 믿었죠. 우리가 높은 수준의 프로틴이 식단에서 필요했고요. 그리고 2번 또 뭐라고 믿었냐면 자 프로틴,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은 malnutrition, 영양실조의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믿었대요. 됐죠? 그때 당시에는 단백질 부족이 영양실조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본 거라고요. 프로틴의 부족은요 문제였는데 어떤 사람들 사이에 문제였냐면 1인 이런 사람들이래요. Little less but the 볼게요. 카사바라는 그 식물이 있어요. 열대지방의 뿌리 식물인 카사바. 이거 빼고는 거의 먹지 않는 사람이 아니 카사바만 먹는 사람. 카사바 제외하고는 거의 먹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는 문제였지. 왜냐면 자 볼게요. 그건 카사바는 먹어졌는데 서양에서 먹어졌는데 타피오카 형태로 먹어졌는데 타피오카는요 뭘 포함하냐면 자 이겁니다. 카사바는 원래 뭐한 거요? 단백질이 덜하답니다. 다른 어떤 주요한 음식보다 프로틴이 극단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단백질 부족이 문제였지. 왜 원래 단백질이 없는 것만 먹었으니까 주식이 카사바였어요. 자 다음 삽입입니다. 삽입. 그런데 다른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은요. 자 이거 볼게요. thought가 pp가 되었죠. 뒤에 목적 없으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단백질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여겨지는 영양실조의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not getting enough calorie. 뭐 하는 거야? 충분한 칼로리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실조의 원인이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칼로리 안 먹어서 그런 거라고요. 됐죠? 이게 왜 삽입이 가능하냐면 뒤에 그 생각은 이거예요. 이거.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식단이 부족한 거였다. 우리가 높은 수준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바로 그 생각은요. 거짓 이미 입증되었죠. 거짓이래. 1970년대 거짓. 단백질 부족은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안 걸리려면 단백질 필요해라는 그 생각은요. 틀렸음이 입증되었답니다. 그리고요. 보건당국들은요. 잘 봐. 요게 나오면 너무 좋아 이거. 낱말. 줄였대. 줄였어요. 뭘 줄이면 권장 단백질 섭취를요. 됐습니까? 오케이. 1970 원래는 30년대부터는 단백질 하루에 1000g씩 먹어라고 했다고. 그런데 1970년대에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게 입증이 되고 난 다음은요. 3분의 1, 300만 먹어. 330만 먹어. 이렇게 했다고요. 자, 권장 단백질 섭취가 줄었답니다. 대략 3분의 1 정도요. A third. 이렇게. 뭐냐면 필요하게 됐다고 여겨지는 그것의 3분의 1만큼이요. 원래 필요했던 그 3분의 1만큼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줄였대. 권장 단백질량을 줄인 거야. 이러한 낮은 수준들은요. 줄였잖아.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단백질 굳이 많이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For 누구에게? 어른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어른이면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심지어 이렇게요. 요렇게 consisting 구성되는 거잖아. 불러 이렇게. 심지어 봐봐. 아주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뭐 빵만, 파스타만 혹은 쌀만 그리고 감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단은요. 요것만 해도요. 뭐가 있었다? 충분한 단백질을 제공할 거란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단백질 따로 챙겨 먹을 필요 없어. 일반적인 식단만 먹어도 충분한 단백질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걸 의미하는 거였다고요. 아이들과 임산부와
지금 수유 중인 여성들은 더 많은 게 필요하긴 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는 단백질을 더 먹는 게 좋긴 하겠지. 근데 있잖아 이렇게 that is 그 더 많은 뭐 that more protein 더 많은 단백질은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이것만 추가해주면 돼. 콩이나 완두콩이나 렌틸콩 같은 것만 넣어주면 돼요. 어디에? 기초 식단에. 그러니까 빵이나 파스타나 쌀 같은 것에다가 그냥 조금만 콩 조금만 더해주면 충분히 추가적인 단백질 섭취가 가능해.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양실조의 원인을 옛날에는 단백질 부족으로 봤지만 그게 1970년대에 잘못되던 게 입증이 되었고요. 단백질은 일단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식단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양실조 걸리는 건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 뭐다? 그냥 단순히 안 먹어서 그런 거다. 칼로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5강 4번이었고요. 자, 5, 6번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길어요. 길고 실업률, 참여율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볼게요. 자, 주제는 노동시장이라는 건 실업률과 참여율 두 개를 다 봐야 한다. 그래야 상황이 파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업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고등학교 친구들은 실업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죠. 잘린 거, 실업이라고 하니까 이를 실자의 업자로 이용해서 잘린 걸 말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구직 희망자. 구직을 희망하지만 아직 뭐 구직이 안 된 사람들. 구직이라는 건 직장을 구하는 거잖아. 직장을 구하고자 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실업률이라고 보는 거고요. 참여율은 뭐냐면 자, 노동이 가능한 인구 중에 실제로 어디에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실제 일하는 사람들, 일을 하고 싶지만 못 구한 사람들 두 개를 다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용은 하면서 설명할게요. 노동시장을 확실히 알고 싶으면 실업률과 참여율 둘 다를 알아야 한다. 가겠습니다. 자, 도움이 안 된대. 도움이 안 돼. 기술에 의한 실업. 기술에 의한 실업이라는 용어에 도움이 안 되는 결과들 중에 하나. 그죠? 이거 설명할 때 도움이 안 되는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그게 행동유발 우리가 생각하게 장려한다라는 건데 뭘 생각하는 거냐면 또 끊어서 때부터 신기술이 직업 세상에 영향을 미칠 한 가지 방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신기술이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거 본다. By changing the unemployment rate에서 실업률을 바꿈으로써 이란 거죠. 아, 그러니까 신기술이 실업률을 조금 더 높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실업률이 뭐냐면 봐봐. 자, 퍼센테이지인데 노동시장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looking for a job 얘기했죠. 직업을 찾고 있고요. 근데 아직 직업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술이 도입이 그러니까 기술에 의한 실업, 기술 때문에 실업이 나타났어 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요. 자, 왜냐면 기술에 의한 실업도 있지만 기술에 의한 참여율도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기술 때문에 실업이 생겼어 라고 하는 거에 도움이 안 되는 결과들 중에 하나 뭐냐면 신기술이 실업률을 바꿈으로써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기술이 실업률을 바꾸는 거지. 실업률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설명,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술은 실업률을 바꾸는 거지. 기술은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라고 생각한다고요. 첫 번째 문장이요. 그건 자, 하지만 연결어. 하지만 그러한 수치는 피규어 수치만으로는요. 그러한 수치, 그러니까 실업률만으로는요. 완벽한 그림을 잡을 수가 없죠. 실업률만 가지고는 노동시장이 완벽한 걸 볼 수가 없어. 자, 우선 몇몇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facing, 직면하고 있대요. 자, 기술과 정체성과 장소에서의 미스매치, 부조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맞지 않아. 나 못하겠어. 이렇게 직면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완전 단순히 포기해버려. 구직을 포기해. 됐습니까? 나 이제 아예 직업을 구하지 않을 거야. 아, 난 안 해. 이제 직업 안 구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노동시장에서 drop out, 떨어져 나가는 거야. 됐지? 잘 보세요. 자, 100명의 노동 가능 인구 중에 10명이 구직이 되면 실업률은 90%가 되는 겁니다. 잡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노동 가능 인구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뭐 해버리냐면 나 안 해. 나 안 맞아. 난 다시는 직장 안 구할 거야. 아예 노동 가능인과 90명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잖아.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잖아. 그러면 공식적인 실업률은 당연히 뭐 할 거야? 당연히 떨어지겠죠. 당연하겠죠. 해볼까? 자, 100명일 때 10명이면 실업률은 90%였는데 90명일 때 10명이면 실업률이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야? 몇 프로냐 이거? 아무튼 떨어지겠죠. 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 직장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직업을 구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count as가 간주되다라는 뜻입니다. count as,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그 떨어져 나간 10명은 고용되지 않았다고 간주되지 않죠. 어디에서? 그 통계의 목적에서는 실업률로 간주가 안 되는 거지. 아예 이제 90명으로 줄어들어 버린 전체 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실업률로 줄어들었다. 그 목적에 맞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에? What is known as 이겁니다. 참여율이라고 알려진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참여율은 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in the entire working age. 모든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들이에요. 됐죠? 실제로 되게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인 사람들까지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노동 인구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이 사람들은 고용이 된 사람들이죠. 전체 인구 중에 이거 10%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 예를 들면 자 실업률은 엄청나게 낮아요. 3.7%밖에 안 된다면 실업률이요. 낮죠. 근데 동시에 참여율은요. 자 collapse 붕괴돼 버렸어요. 됐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고용된 사람들이 붕괴돼 버렸습니다. Falling to its lowest level 1977년 이래로 가장 낮죠. 참여율도 제일 낮아.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기도 하지만 참여율 자체도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노동이 가능한 미국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뭐처럼 보이냐면 아예 노동의 세상 자체를 아예 완전히 뭐 한 겁니까? 포기해 버린 거죠. 자, 10명까지 고용이 되는데 5명밖에 안 하는 거야, 일을. 됐죠? 완전히 안 해버려. 이제 무슨 말이냐면 노동 가능한 사람들 중에 노동을 아예 안 한다니까? 아예 포기해. 그럼 이게 당연히 경제 안 좋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일을 안 해버립니다. 이게 떨어지는 것도 이게 높아지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그게 바로 경고의 원인이 되어야만 하죠. 이게 경고야. 참여율 떨어지는 거 너무 걱정돼. 왜냐면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예 노동시장에서 일을 안 해버리니까 노동시장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야. 나는 지금부터 일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와 유사하게 미래에 우리는 주의해야만 해. 유일하게 실업률에만 집중하는 거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keep an eye. 똑같아요. 이거 포커싱이에요. 포커스예요. 집중하세요. 어디에? 참여율 또한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완전히 포기한 20대가 많아버리면 잉여인간이라고 보통 하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버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는 거야.
돈이 벌리지가 않잖아.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요. 이해됐습니까? 중요한 건 실업률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참여율을 잘 봐야 돼. 아예 노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참여율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잡았습니까? 오케이? 자, 노동시장을 볼 때 중요한 게 뭘 보는 거냐면 아예 노동시장에서 일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참여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5번, 6번 되겠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오늘 수업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서 정리해서 오세요. 이따가 좀 물어볼게요. 이따가 수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는 오스카였습니다.